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박인호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너무나 분위기가 무겁지만 그래도 힘내라고 박수로 좀 출발을 해봤습니다. 저도 결연한 박수를 쳤습니다. 네. 자, 주말에 정말 그 추운 겨울에 거리에 나왔던 우리 국민들을 위한 박수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치지 말자, 끝까지 가자라고 힘을 북돋아주는 박수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 상황 좀 총평을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김지호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마음이 참담했고요. 국민의 의사를 받들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득, 정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그 현장에 100만 명 가까운 우리 민주 시민들이 여의도에 모여 영하의 날씨에도 목이 터져라 윤석열 탄핵을 외쳤습니다. 어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어차피 1년만 지나면 국민들은 다 잊고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개돼지로 여기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우리는 탄핵에 실패했지만 이번 주 또 추진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윤석열 내란 수계의 직무를 정지해야 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네, 결연한 의지를 김지호 대변인이 밝혀줬는데요. 신인규 변호사도 사실 토요일에 많이 또 실망도 하고 또 분노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망과 분노를 넘어서서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존재의 의미와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안에 있는 그 105명의 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중차대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안에 대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본회의장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텅 빈 국회의장석과 꽉 찬 국회 앞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저는 대조가 될 수밖에 없었다. 네. 시민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내란 상태를 종결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내란 수계 윤석열의 직무정지, 그것도 헌법에 규정된 대로 탄핵을 통한 직무정지만이 유일한 이 상황,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탄핵 의결을 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네. 지역구 의원들이든 전국구 의원들이든 민의를 대변해야 될 그 자들이 결국에는 본인의 이익만 대변했거든요. 내지는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범의 내란에 동조함으로써 내란 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제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저는 구별하는 데에는 아주 정확한 도움을 줬다. 저도 정치에서 선악 구별하는 거를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선악 구별이라는 것이 정치를 얼마나 황폐하게 만듭니까? 근데 내란을 동조하는 사람은 민주주의의 적으로 우리 헌법 교과서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나누는 구별법은 어떤 정치를 혐오의 정치, 분열의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고 누가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냐. 네. 내란 동조 세력과 내란을 정지시키고 국가를 정상화하자라는 누가 시민 편이냐. 저는 그 기로에 지금 대한민국은 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오늘 조간에도 105명의 의원들의 얼굴이 일면에 실렸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일면에 얼굴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거의 대통령의 대표들이 나오는데 정말 특별하게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얼굴과 또 지역구가 어딘지 똑똑히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실렸습니다. 경향과 한겨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윤석열 탄핵안 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 자, 똑똑히 우리가 얼굴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국회의원을 헌법기관이라고 하고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까지 주는 헌법기관 중에 헌법기관이거든요.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들 하는 일도 없고 매일 비판을 많이 하시지만은 국회의원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한 표 한 표가
아까 저 사진 피가 한번 마릅니다. 띄워주실래요? 피가 저는 마릅니다. 저 사진에 있는 네. 105명에게 저는 묻습니다. 당신들이 대표하는 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누구를 대변합니까? 저기 보이는 김영동, 김정재, 김석기 누구를 대변합니까? 강승규, 성일종, 장동혁 누구를 대변합니까? 내란 수계를 대변합니까? 아니면은 내란을 종결시켜 달라는 국민을 대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부표를 던지는 것까지는 제가 네. 국회의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져서 아 우리는 뭐 내란 상태 그냥 종결 안 시키겠다. 아 부표 던지겠다. 전 거기까지는 제가 용인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동의하지 않지만요. 네. 근데 김건희 특검법은 부결을 딱 시켜놓고 그러니까 김건희나 하수인 역할은 하고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탄핵 소추 표결은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탄핵안 자체를 불성립으로 무너뜨린다?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니죠. 아유, 아, 진짜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저는요 이거는 뭐 나쁜 놈, 뭐 우리가 뭐 보통 빌런, 네. 뭐 그동안에 우리가 써왔던 여기서도 많은 우리가 거친 얘기들도 가끔 합니다. 너무 막 수돗물 떠먹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네. 옹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미쳤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미치고 뭐 안 미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 상태를 용인하는 국회의원, 내란 수계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네. 국민들은 밖에서 떨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제 우리가 그 헌법에 나오는 방어적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네. 이제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를 해방하고 네. 내란 수계를 정당화시키는 사람은요, 저는 사람으로 볼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의 범주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있고 국회의원에 선출돼 가지고 합법적인 권한은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인간들의 행태를 봤을 때는 이건 사람의 취급을 과연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하의 취급을 원하는 것인가. 저는 윤상현 의원이요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사람으로 안 봤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람으로 봐줘야 됩니까 윤상현을? 역으로 우리는 사람으로 봐줘야 됩니까 윤상현이라는 자를? 개돼지로 보는데 저도 개돼지로 봅니다 윤상현을 똑같이. 전 그렇게 봅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내란이 지속되면서 오늘 방금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6% 네. 하락으로 시작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2.63%. 아, 반면에 나스닥은 어제 0.81% 올랐고요. 네. 상해 종합지수는 1.5% 올랐고 독일 DAX 지수는 0.13% 오른 상태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이 윤석열 내란 수계가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란 수계와 같이 내란을 공모한 공동 전범들도 행정부 곳곳에 암약하고 있고 언제 2차 계엄, 3차 계엄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네. 또 북한에 뭐 오물풍선 원점 타격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네. 이러한 국지전 도발 행위를 해서 궁극으로는 또 다른 계엄으로 이를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내힘 나라보다 당 중시한 최악의 결정. 일본 니혼 게이자 신문 네. 탄핵 무산은 여당의 시간 벌기. 1. 아사히 신문 정치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미국 뉴욕타임스 국민적 분노 여당 정체를 부지를 도박. 이렇게 굉장히 비난하고 있고요. 아, 외신에서. 그럼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법이 없습니다. 영 파이낸셜 타임즈 더 많은 탄핵 요구 시 촉발할 것. 그리고 캐설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정당성 누리는 지도자가 미국의 이익이 된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주한 미국 대사만 졸졸 쫓아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이런 비난이 멈추기 위해서. 근데 본인이 졸졸 쫓아다닌다고 해외 미국 민주국가의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은 예. 정말 정상적인 그다음에 합리적인 네. 그러한 권력 이양을 위해서 윤석열 내란 수계의 직무 정지가 시급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제가 정말 토요일에도 윤석열 반란 수계가 담화한답시고 TV에 나오는데 오전에 예.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이자는 연쇄 살인범보다 더한 짓을 한 거예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때려잡고 싶으면 본인이 진짜 기관총 들고 국회 침탈했어야지. 왜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 징병제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앞세워서 국회를 침탈합니까? 이 사람들도 다 반란군이지 않습니까? 지금 반란군 가담자들이고 네. 왜 죄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너무나 국민을 우습게 보고 선거는 멀고 정권의 이권은 달콤하다 이런 격언을 머리에 되새기며 지금 현재도 본인의 정치적 이권을 어떻게 하든 받아내기 위해서 그 안에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네. 한동훈과 다른 중진원끼리 이런 모습이 너무 혐오스럽고요. 네. 민주당이 그 감액된 예산안도 이번 주 안으로 빨리 통과시키고 또 탄핵안을 올려서 이번 주에는 탄핵안을 꼭 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4일에 탄핵안 표결이 또 있을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예상이 되는데 윤석열 이 담화 얘기하셨으니까 말씀을 좀 이어가 보면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향후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3분 만에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어젠 또 한덕수 총리를 당사에 불러가지고 함께 또 사와서 우리가 이제 수습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 누가 지금 두 사람한테 이거 수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누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헌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내란이라는 것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이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군을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푸는 거, 헌법기관 장악하는 거, 그걸 내란이라고 하고 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에 대한 그렇죠. 반란이고요. 저 한동훈이라는 저놈도 지금 보니까요. 윤석열이 당에다가 일임을 합니다. 당과 네. 정부에 함께 운영하자 그래요. 그럼 뭡니까? 뭘 일임하고 뭘 운영하자는 겁니까? 이걸 누가 정합니까? 윤석열 짐이고 국가입니까? 뭐 윤석열이 정하면은 그대로 국가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도 저지른 겁니까? 그래서 저 자리에 1분 1초도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이 윤석열 반란 6일자거든요. 국민들이 아직도 잠을 못 주무세요. 저도 밤에 예. 잠이 들면서 야 이거 새벽에 못 일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도 모르게 새벽에 잠깐 깨면 속보 검색을 해봐요. 불안해서. 맞아요.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네. 이런 생각에 지금 다 그러고 계세요. 근데 지금 반란 상태가 종결됐습니까? 종결 안 됐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차분하게 얘기해 보면 결론이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반란 수계의 손을 국정 운영에서 떼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떼게 만드는 방법이 딱 하나 나와 있어요, 우리 헌법에. 네.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국정 운영, 업무 중지, 네. 업무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도록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걸 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 내란 상태를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네. 지금 내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한동훈이라는 놈은 이 내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란범을 옹호하고 내란범과 동조하면서 뭘 노립니까? 그 남아있는 권력의 고깃덩어리 그걸 가져다가 한덕수랑 같이 해먹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덕수는 많은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거 바지 사장 중에 바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야 한덕수 바지고 내가 그냥 이거 갖다 고깃덩어리 다 해먹어야겠다. 토마호크 스테이크 다 구워 먹어야겠다 내가 지금 딱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한동훈이라는 놈한테 한마디를 꼭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는 뭐 사람 취급은 안 하지만 제가 놈자는 붙여드리겠습니다. 저 한동훈이라는 놈이 뭐라 그러냐면요. 당이 결정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윤석열이 형식적 권한을 가지고 이상민의 사표를 수리하니까 한동훈이 뭐라 그럽니까? 그건 대통령의 소극적 권한 행사라 그건 가능해. 또 지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가 뭘 한다고. 그러면 제가 한동훈이라는 놈한테 묻습니다. 예. 당신이 당 중앙입니까? 당이 중앙이 돼서 당이 모든 걸 하는 게 북한 노동당이시고요. 노동당식이고요. 노동당에서는 김정은을 당중앙이라고 불러요. 당중앙. 당중앙. 김정은 이퀄 당중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한동훈을 당중앙이라고 불러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아니 한두 아닙니까? 한동훈
이라고 쓰고 전두환의 후신 한두환이라고 부릅니까? 아니 한두환하고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제가 볼 때 외모에 네. 공통점은 하나 있는데 지금 전 이거 당 중앙놀이 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거는 당 중앙놀이. 대통령 놀이가 아니라 예. 북한식 사회주의 노동당의 당 중앙놀이를 지금 한동훈이 즐기려고 하고 있다. 이걸 누가 허용합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의 죄가 윤석열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 이거 사람이 아닌 거죠. 네. 내란을 정리하고 내란을 종결시킬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여당 대표라는 인간이 어떻게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당중앙 놀이를 합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놈을 네. 제가 놈자는 써드리는 거예요. 예의상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떻게 이 짓거리를 합니까? 권력 그 남은 고기 덩어리 좀 먹어보겠다고. 있을 수 없는 내란의 동조 세력이라는 말로도 이제 이거는 표현이 안 되고 그냥 저놈도 내란 세력이에요. 내란 세력. 내란 세력이다. 내란 수괴입니다. 저놈이. 내란 수괴다. 아 어떻게 그 사이를 틈타가지고 권력을 가져가면 노태우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노태우도 국민의 뜻을 물어가지고 직선제를 해서 해먹었지. 노태우만도 못한 놈 아닙니까 저놈이? 아 제가 너무 이제 우리 오마이TV 네. 품격 있는 제가 방송에 나와서 너무 참 용어를 순화시키지 못하는 그건 저의 한계고 저를 비판해 주시고요. 저 노태우보다 더 심각한 놈을 제가 표현할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당 중앙인데 어떻게 이걸 허용합니까, 앵커님? 당 중앙인데 노동당입니까? 국민의힘 노동당이에요 지금? 일단은 지금 요 내용이 굉장히 윤석열과 한동훈 간에 밀약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략. 실제로 예. 지난주 주말 전까지 한동훈이 오락가락한 행태를 보였어요. 탄핵을 반대했다가 네. 나를 추포하려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와 왔다 갔다 하면서 갑자기 탄핵 반대 당론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자 윤석열이 갑자기 토요일 날 아침에 툭 튀어나왔죠. 그리고 그러면서 한동훈과 보조를 맞춘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탄핵이 부결됐습니다. 네. 그다음 1월 아침 한동훈, 한덕수가 나타나서 그간 그 3, 4일간 있었던 윤석열을 협박해서 받아낸 그 권력, 그 통치권 이것을 나 한동훈이 행사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그 사이에 검찰은 어떻겠나? 검찰.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취임합니다. 네. 이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의 고교 대학 후배입니다. 거기에 또 파견간 대부분의 부장검사들이 윤석열 라인입니다. 여기까지 뜻이 아니라 갑자기 김용현이 너무 착해졌어 김용현. 이 내란 수사는 경찰 특수본에서 국수본에- 하는 거죠. 특수본에서 해야 네. 되는데 갑자기 검찰로 출석을 합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마치 짰듯이 구속시키면서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네. 경찰이 아니라 지금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얘기는 다 뭐냐면 한동훈이 탄핵 찬성 8표를 무기로 윤석열 내란 수계를 지금 협박하고 있고 그 협박의 결과로 모든 대한민국의 통치의 권한을 이임받으려는 2차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거기에 자신의 그 검찰에서 암약하고 있는 후배들을 친윤 검사들을 앞세워 뭔가 큰 역할을 해서 국가 지도자 검찰이 이 나라를 지킨다는 그러한 망상적인 홍보 행태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이 참 지금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일요일에도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한동훈이 그렇게 담화를 한 이후에 또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네. 다 나와가지고 예산안 처리 못 해줘가지고 지금 뭐 국가가 망한 당신들이 지금 내란을 방조해서 국가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그것도 야당 탓을 하고 있어요. 저는 12월 10일 날 대폭 감액된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뭐 그분들이 그렇게 예산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감액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윤석열 반란 수계를 꼭 탄핵 소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저는 있습니다. 우리 헌법 중에 가장 중요한 조항 뽑아보라 그러면 헌법 1조거든요. 제 가슴을 울리게 만드는 그 1조.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딱 한마디 나와 있습니다. 1조 네. 2항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도요. 권력이란 말 우리 헌법이 안 씁니다. 다 권한이라고 해요. 권한. 권력자는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주권자인 국민. 예.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해서 권력 중에 일부를 권한으로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요. 국민 주권주의에 기반해서 저항권도 가지고요. 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했던 것은 국민 저항권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국민 저항권이에요. 그럼요. 예. 저항권 행사하고 있는 근데 그 국민 주권주의가 정말 우리가 피를 흘려 가지고 얻어온 네.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인데 거죠. 한동훈 이놈이 지가 뭔데 당 중앙 역할 놀이를 하면서 국민 주권을 또 한 번 강탈 또 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의 직을 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해서 국민 주권을 한 번 침탈했죠. 네. 내란이 진행 중이죠. 네. 그 내란이 진행 중인 혼란을 틈타 가지고 한동훈 이놈이 또 한 번의 국민 주권을 또 한 번 강탈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 내란 속의 윤석열을 인질로 잡고 윤석열의 남은 권력을 작물로 받아가는 거예요. 작물로. 이놈이 당중앙 이놈이. 제가 대통령 선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헌법 69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은 누구라도 취임하면 이 선서를 하는데요. 네. 첫 번째 뭐라고 나오느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아까 제가 국민주권주의 말씀드렸잖아요. 네. 헌법을 준수하고 왜 준수 안 합니까? 한동훈 씨 왜 준수 안 해요? 헌법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헌법을 준수하게 해놨기 때문에 내란을 저지를 수 없는 거고 그런 자가 내란을 획책하면 대통령의 특권 불체포, 불소추 특권에서 내란 외화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해되시잖아요. 근데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헌법을 준수하게 돼 있는데 지가 뭔데 합법적으로 선출된 적도 없는 네. 한동훈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침탈합니까? 당 중앙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나라가 혼란한 이 내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알량한 권력을 향한 야욕과 욕심을 드러낸 저 한동훈은 저는 내란 수계에 전 준해서 봐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저놈이 내란 수계입니다. 저놈이. 한동훈도 내란 수계다. 2차 쿠데타입니다. 2차 쿠데타. 2차 쿠데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권력을 마음대로 국무총리랑 여당 대표가 마음대로 우리가 이제 권력 행사할게 이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내란이에요. 그냥 벙치는 거죠. 이게 뭐야? 국헌문란입니다. 국헌문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그런 곳에도 또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비리가 있다. 네. 또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어요. 그럴 때 거기 사시는 분들도 다 자기 주장을 해요. 자기 주관적으로.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보고 그 안은 테두리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내란 상태인데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법에 정해진 대로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뭐 그 전에도 법조계에 많은 실망을 했지만 우리나라 법조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실망을 했어요. 내란이 일어났을 때 헌법재판관, 대법관 제대로 된 입장 한번 내셨습니까? 국민들이 국회 앞에서 총칼과 싸울 때 당신들 이 위헌적 계엄이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 입장이라도 한번 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법에도 없는 통치를 하겠다. 뻔뻔하게 일요일날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구멍가게입니까? 한동훈이 무슨 자격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합니까? 당신이 뭔데? 그러니까 이 특수부 검사들이 법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윤석열, 한동훈이 말하면 법이 됩니까? 거기에 말이야, 종편 언론사들 이권 찾아가지고 도와주고 그 뒤에는 자본이 있죠. 저는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가 자본의 지위를 받는 종편과 그리고 법적에 의해서 완벽하게 유린당하고 있고 이것은 국민들 아니면 타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뭐 신인규 변호사님도 법조인인데요. 저는 뭐 신인규 변호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공직을 맡고 있는 그 법조인들을 지칭하는 거고요. 더 이상 기득권층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이게 뭡니까? 아니 근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탄핵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성명을 이미 냈습니다. 그러니까 표결 전에 이미 변호사들은 다 입장을 이미 공식적으로 협회 차원에서 냈고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윤석열의 내란 그리고 한동훈의 2차 내란 이 두 가지가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그 둘의 공통점이 검찰 보수죠. 이 검찰 보수라는 이 정말 들떨어진 인간들이 아주 그냥 지 세상 만난 것처럼 법을 아주 그냥 자의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쓰면서 오죽하면 내란을 내란으로 규정하지도 않고 방치하면서 그 남은 권력을 반헌법적으로 아주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국가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참 보수 어르신들이 저도 뭐 동의할 수 없는 주장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저 한동훈 저놈 잡아라라고 보수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거든요.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한동훈이 아주 얌체처럼 요 공백기를 틈타 가지고 내가 이거 먹겠다 지금 이렇게 반헌법적으로 나왔잖아요. 저도 분노하지만 태극기를 들었던 그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도 지금 분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윤계 쪽에서 한동훈 네 맘대로 그게 쉽게 안 될 것이다 이러면서 아마 보수도 이 상황 자체가 더 큰 혼란, 더 내부의 더 큰 분란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은 그런 거 아닙니까? 질서 있는 퇴진, 조기 퇴진. 그러니까 탄핵까지 가게 되면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더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윤 대통령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는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수행 그 자체가 너무 불안한 요소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혼란이에요. 그게 가장 큰 혼란 아닙니까? 가장 큰 지금? 무질서입니다. 그걸 내란범을 놔두고. 내란 수괴를 모든 국가 통치권을 합법적으로 부여한 상태가 가장 무질서고 그걸 바로잡는 가장 큰 질서는 탄핵으로 정지시키는 탄핵이죠. 거예요. 왜 당연한 거를 우깁니까? 당연한 걸 왜 우기고 표결도 안 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내란 상태를 동조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자꾸 질서를 그러니까요. 운운합니까? 말장난이지. 대한민국 지금 한가합니까? 너무 위태로워요. 이 위기 상황에서 한가한 말장난하고 있고 자신들의 책임을 그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뻔뻔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사안이 얼마나 위중하고 정말 2차 쿠데타, 2차 내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봤더니 자 지지율이 17.3%, 일주일 전 25%보다 7.7% 포인트 하락을 한 뭐 이 대통령 지지율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지금 사실은 뭐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리얼미터마저도 급락을 했고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윤 대통령 얼굴 표정이 항상 웃는 모습이었거든요. 매주마다 사진 바꿨네요. 사진을 바꿨습니다. 어허. 심각한 표정으로. 근데도 좀 꼴보기 싫네요. 그러니까 사진 자체 보는 트라우마가 와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계엄 트라우마. 아니 대국민 담화 이번에 2분짜리 발표하면서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섬뜩했습니다, 진짜. 그 아니, 정말 모습을 국민들은 보면서. 충격과 공포라니까요. 좀 TV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네. 총칼 들고 들어오는데 국회에 와 유리창을 깨부시고 의원들을 체포한 아니 의원들 체포한 다음은 누구 체포합니까? 밝힐 게 언론인들 있으면은- 체포하고 그 다음 국민들 체포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이게 그 공포의 단계가 있는데요. 내란 수계가 네. 할 말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가장 먼저 당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국민들의 공포가 뭐냐면은 나에게 다가올 위협인데 남이 당하는 걸 먼저 보는 게 공포인 겁니다. 이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어디 여의도 상공위에 헬기가 뜹니까? 지금 마른 하늘에. 네.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내란을 저는 지금 이 내란 상태가 빨리 종식이 안 되면은 저도 못 너무 살겠어요. 불안해요. 불안해서 저도 잠이 안 옵니다. 못 살겠다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제 일이에요. 제 일. 네. 우리 국민들의 일이고 너무 힘듭니다. 정말로. 저는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성남시 분당인데 네. 분당에 있는 김은혜 국회의원도 토요일 탄핵 소추 안 표결에 들어갔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도 도망갔죠. 김은혜 하면은 MBC, MBN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한 인지도 있는 기자 출신 국회의원인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조차 뻔뻔하게 탄핵 소추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아 정말 너무 뻔뻔하고요. 국민의힘만 가면 그렇게 이것만 쫓아다녀도 되나? 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랑을 받아서 뭐 대통령실에도 근무했고 바이든 날리면 이런 대도 않는 얘기도 하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분당 구민을 대리하는 김은혜 국회의원이 네. 표결에 참석해서 내란 수계에 직무 정지에 동참할 줄 알았는데 너무 분당 주민들하고 동떨어진 그러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시청하고 계신 분당 주민들은 네. 분당 구를 대리하고 있는 김은혜 국회의원에 대해서 꼭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에 반해서 안철수 의원은 평소 안철수 의원 비판 많이 했는데요. 네. 꿋꿋하게 표결에 참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김은혜 꼭 기억해 주시고 김은혜는 꼭 심판해 달라 이렇게 네.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에 조금 전에 707 특임 단장 대령이죠. 김현태 이 대령 특수전 사령부 제 707 특임 단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눈시울을 붉히면서 얘기했던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김 단장이 뭐 이제 지시를 내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부대원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죄가 없다, 무능한 지휘관에 따른 죄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부대원들은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부대원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은 제가 모두 지고 가겠다. 꼭 부대원들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국회에 출동을 했던 그 상황에 있어서 양심 고백 또 사죄의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군인들, 군 장병들이 너무나 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는 저분들도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뭐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양형 단계에서 뭐 선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이거는 발본색원에서 끝까지 네. 책임을 지휘고와 물어나고요. 아니, 당연히 그 더 큰 권한으로 지시한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게 맞고 저분들은 본인의 계급에 맞게 책임을 본인의 져야 지휘권에 맞게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게 대한민국이 군사 반란이 두 차례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박정희, 전두환.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용인할 수가 없는 네. 일이에요. 근데 그걸 윤석열 내란 수계 범죄자가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의 생명 같은 그 부하 장병들을 투입하고 그렇죠. 이제 와서 이제 뒤늦게 깨닫고 이제 사과하고 눈시울을 붉히고 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걸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내란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에 맞는 책임은 지셔야 될 것이고 다만 저렇게라도 양심 고백을 뒤늦게 해주시는 것은 그래도 탄핵을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전 그래도 좀 작은 위로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고 더 많은 분들이 전 저렇게 양심 고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내란 중인 상황인데 이렇게 707 특수부대 책임자가 저런
군인으로서 양심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는 물리력이 행사할 수 있는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환영합니다. 다만 병사든 장성이든 지휘관이든 대한민국 국민을 해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했어야 됩니다. 거절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절하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작전을 수행하면서 태업을 하고 소극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상 참작이 돼야 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같은 괴물이 또다시 대통령이 돼도 두 번 다시 이 나라에서는 이런 군사 반란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내란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철저한 조사, 수사 그리고 법의 단죄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정상 참작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줘야죠. 그거는. 정상 참작은 있을 수 있지만 함부로 피해자라고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고요. 그날 새벽에 포고령을 그다음에 707 특수부대 총칼에 무서워서 벌벌 떨던 정말 국회의원들, 당직자들 그런 사람들이 피해자인 겁니다. 아니 그 총으로 사람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총으로 사람을 쏘면 죽죠. 그렇죠. 살상이죠, 살상. 근데 저는요, 우리가 총기 유대하는 조직이 딱 두 군데 있거든요. 하나가 군이고 하나 경찰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과 경찰에 총기를 준 이유가 그만큼 국민들을 지키고 국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무기를. 근데 그걸 가지고 주권자들한테 들이민다? 그리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 너무 잘못된 일을 한 거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라고 퉁치고 넘어가집니까? 아하.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점을 저는 다시 한번 밝히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네. 저분들이 다 계급이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박정훈 대령입니다. 아. 박정훈 대령이 그 외롭게 혼자 싸울 때 그 군인들 대령 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뭐 하고 있었죠? 누구도 하나 박정훈 대령 편에 서 있는 사람 없던데요. 그러게요. 다 우리 시민들이 가서 지켜줬고 예비역. 계엄도 이번에 누가 막았습니까? 경찰들은 우리 시민들 막고 있던데요. 시민들이 그 경찰의 제지를 뚫고 들어가서 시민들이 총칼과 네. 맞서 싸우고 뺏었습니다. 광주 5.18 때랑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나라가 더 퇴행합니다. 그런 대령들 때문에 왜 부당한 지시를 하고 왜 국민들한테 총칼을 들이대라는 지시를 왜 응합니까? 응하면 안 되죠. 목에 칼이 들어오고 박정훈 대령처럼 끝까지 버티는 게 군인의 자세고 참 군인의 모습이죠. 저는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안에 왜 제2, 제3의 박정훈이 없습니까? 왜 부당한 명령, 왜 이창수 검사장 같은 인간들의 명령에 검사들 다 복종합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정권이 무너지니까 아 미안하다 글쩍글쩍하면서 아 이제 와 보니까 착오한 것 같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회주의 횡행하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분의 눈물과 저 대령의 뭐 성함은 제가 지금 모르겠지만은 저 707 특임 단장의 네. 저 고백을 제가 폄하할 생각 1도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은 총칼을 가지고 훈련받는 네. 군인이에요. 음.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군인입니다. 음흠. 더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걸 망각했다라는 거는 네. 저는 본인의 본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뭐 김현태 대령이 이렇게 기자회견하면서 국민께 사죄한다고 했지만은 이 계엄 또 이 반란에 대한 내란에 대한 책임 다 져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용현 장관이 이제 검찰에 재발로 들어가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에 지금 수감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뭐 이 긴급 체포했기 때문에 영장 뭐 청구할 걸로 예상이 돼요. 영장 청구에 또 어떻게 수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검찰이
키를 쥐고 좀 빠르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검찰 믿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우선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고요. 굳이 수사를 한다면 직권남용으로 축소해서 뭔가 사건의 법리를 좀 옮기려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김용현에 대해서도 지금 초동 수사 다 잘못했거든요. 지금 뭐 다 증거인멸하고 지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오히려 수사 방해행위에 저는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도 국수본이 수사하는 게 맞고요. 네. 수사하다 보면은 이게 아마 내란죄도 워낙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또 범죄도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그럼요. 뭐 살인, 강도, 절도 이런 게 아니에요. 내란입니다. 내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고 그 특수본, 그러니까 특검을 가면 특수본의 검찰이나 지금 경찰에서 주되게 수사를 하는 지금 국수본 이쪽 사람들이 다 특검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전 들어와서 전 특검의 지휘를 받아야 마땅하다. 특검으로. 지금 국수본도 국수본부장 있지만 국수본부장 누가 사실은 지휘하겠습니까? 경찰청장이 있고 예. 계급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업무를 독립적으로 한다 해도 누가 믿습니까? 그동안의 경찰과 검찰이 독립적이었으면 김건희 이렇게 봐줬어요? 아, 또 열받네. 김건희 이렇게 봐줬습니까? 이제 와서 내란 수사할 때만 본인들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갑자기 황골탈퇴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저는 지금 해야 될 일은 경찰을 중심으로 초동 수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저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 사안도 저는 발본색원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내란 수개를 하루라도 빨리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자 이번 주에 김건희 종합특검 네. 그다음에 윤석열 내란 특검 발의했어요. 자 행정부로 넘어가죠. 그러면 윤석열 내란 수개가 이것을 거부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가결 집행하겠습니까? 거부하겠죠. 거부할 거 아닙니까?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니에요. 하나도. 당중앙한테 혼나죠. 어? 당중앙 지금 전혀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니고 그냥 시간만 끌고 있는 거예요. 그 내란 상태, 대한민국 내란 상태를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자신의 이권을 지키고 자신의 아내를 지키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현재도 쓰고 있고 네. 우리나라는 그 주가도 폭락하고 환율도 급등하면서 이 내란 리스크를 온 국민이 지금 떠안아야 됩니다. 우리가 윤석열 부모입니까? 뭐 이런 폐륜적 행태를 하는 자를 왜 우리가 떠안아야 됩니까? 네. 선거 한 번 잘못했다고 우리가 왜 이런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저는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토요일 행태를 보고 진짜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 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공직자고 국민들의 표를 받아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내란이 터졌을 때 국회 본청에 코빼기도 안 보인 그런 인간들이니까 이 탄핵도 찬성하지 않은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정말 그 몇 명 안 되는 그 가결 숫자를 볼모로 뭔가 흥정을 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저는 진짜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도 국민들이 선택한 의원들이니까 존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국민 여러분들이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지역 사무실이나 국회에 찾아서 뭔가 좀 항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욕설이나 이런 물리적인 행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대표지 않습니까? 그 물리적인 충돌을 하면은 윤석열 내란 속에 그 꼴통과 똑같은 겁니다. 저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꼭 탄핵을 성공시켰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국민의힘의 105명의 네. 국가 반역 세력 다시 한번 사진 좀 볼까요? 한겨레가 칼라로 실었던데 칼라 사진 한번 보죠. 칼라 사진. 네. 저는 저자들을 보면요. 네. 그 동안에는 뭐 매국노 정도로 제가 봤어요. 뭐 그냥 나라의 이익도 팔아먹겠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매국노를 지나서요.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저희 사진은 저희 그림은 좀 내려주세요. 잠깐만. 네.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는 것까지도 정당화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람 새끼가 아니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저기 눈에 들어오는 제가 대표적인 사람 몇 명만 볼게요. 네, 네. 권영세 사람 맞습니까? 그리고 김재섭 도봉구민표 받은 거 맞아요? 김재섭 네? 의원. 김용태
경기도에서 젊은 정치하는 사람 맞습니까? 김성원, 예? 수해망원 지금 또 망동하고 있죠. 예? 네. 김정재 뭐 원래 저 기대가 없는 인간이고 배현진, 박정훈 저자 사람 맞습니까? 박준태 제가 박준태 저희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하는 날 당사로 도망할 때 제가 소리 지르다가 박준태 너 정신 차려 제가 소리 지르다가 제가 목이 다쳤는데 예. 박준태 얼굴 제가 기억하고요. 박충건 권력의 앞잡이 예? 배준영 신동욱 그 양심 갖고 앵커했습니까? 박정훈 TV조선 앵커 그 양심 갖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썩지. 신동욱은 심지어 토요일 날 대통령 그 내란숙의 담화가 진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게 진솔한 겁니까? 그리고 5.18 주범 임요한, 예? 임리자, 이미자. 정말 저 이미자 목소리 들을 때마다 국민들이 아마 경계할 거예요, 진짜. 네. 매일 소리 지르기 때문에 국회 와가지고도 회방만 놓고 주호영, 주진우, 예? 조정훈, 조은희, 명태균, 측근 조은희, 예? 그 서범수, 유영아, 윤재옥, 당신들 유상범 네. 뭡니까 진짜 조경태, 예? 참, 이 정말. 면면을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진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내란 편든 역사의 죄인 105명 이렇게 정말 역사에 남을 겁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제목을 달아놨는데 그런 얘기도 있다고요. 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 노래처럼 105명의 이름을 넣어서 제가 노래 작사 한번 만들자. 할게요. 제가 작사 한번. 진짜 뭐 그 조선을 빛낸 그 100명의 위인들 예, 그 한국을 노래 저도 빛낸, 어릴 때 예. 많이 불렀던 기억 나는데 그러니까 저 나라를 팔아먹는 저 105인의 역적들에 대해 가지고는 네. 저 정말 노래를 불러서라도 기억을 평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은 네. 정확하게 박희영 용산구청장, 권영세 국회의원 그 모델을 삼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네. 박희영 구청장 사법 처리 받았습니까? 정치적 책임 졌습니까? 계속 자리 지켰죠. 국민의힘은 탈당했지만 지금도 네. 용산구청장으로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용산구 축제 갔다가 네. 사망했는데 관할 구청장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았고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공천한 권영세 네. 용산에서 다시 국회의원 됐습니다. 박희영, 권영세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 시기만 넘기면 네.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또 국회의원 해먹고 대통령도 끝까지 해먹자. 야, 또 앞으로 대통령 우리 정당에서 나오기 더 힘들어.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더 해먹어야겠다. 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참 뭐 105명의 이 국회의원들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고요. 국민 주권자인 국민의 이 뜻을 받들지 않는 국회의원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성서 하나만 네. 좀 이용해도 될까요? 성서 예. 소돔과 고모라라는 고모라, 성이 예. 나오는데요. 의인이 50명부터 딜을 합니다. 50명, 아, 45명, 40명 맞아요. 하다가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최후에 끓이다가 의인 10명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정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벼락을 맞아서 망했거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저 105명의 역적들이 저 역적이란 말을 써도 무방합니다. 와서 반박을 해보세요. 네. 역적에 대해서 반역에 동의하고 내란에 동의하면 역적이죠. 국민에 대한 역적인데 저 105인의 역적들이 불벼락을 맞아서 저는 망할 것 같거든요. 그 불벼락은 어디서 오는 불벼락이냐? 네. 물리적 불벼락이 아니고요. 국민들의 불호령, 국민들의 꾸짖음, 네. 국민들이 정신 차리게끔 해줄 겁니다. 음. 근데 그 아마 국민들의 그 불벼락은요. 저도 맞아본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 알량한 권력 누리고 그 알량한 배지, 그 알량한 본인의 이권 하나 지키자고 나라를 위험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저런 사람들은 정치를 해서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뭐 사람 자격도 전 없다고 보지만은 누군가를 대신할 네. 누군가를 대신하는 일을 할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라는 거를 이번에 저는 완벽히 입증해냈다. 네. 그래서 전 이번에 뭐 표결 무산되고 한 게 굳이 의미를 찾자면은 저 역적들을 완벽하게 걸러냈다. 저 반대로 얘기합니다.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네. 저 그 세 분은 정치도 하셔도 된다고 봐요. 세 분은 더 열심히 뉘우치시면서 정치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그 김의겸 전 의원님이 네. 페북에 글을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짧은 긴 문안인데 짧게 앞부분만 읽어드리면 검찰이 온다. 한강 소설의 소년이 온다를 살짝 베끼며 지금은 검찰이 온다로 규정할 수 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낚아채서 긴급 체포하는 솜씨를 봐라. 윤석열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광석화란 딱 이런 때 쓰라고 있는 말이다. 한동훈 한덕수의 2차 친위 쿠데타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은 검찰의 힘이다. 네. 제가 좀 중력은 했는데요. 뭐 어쨌든 뭐 이 또 한동훈의 장인과 또 지금 이 특수본 이 뭐 박세현 검사장의 또 부친과의 뭐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검찰이 또 권력을 가져가기 위한 네. 그런 하나의 큰 그림으로 또 가고 있다. 그렇죠. 빌드업으로 볼 수도 빌드업을 있어요. 하고 있다. 아니 근데 그런 한동훈 얘기를 하는 대표 거죠. 그 당중앙께서는 네. 지금 뭐 본인의 당 게시판 논쟁은 정리가 된 겁니까? 음, 아니 게시판도 정리를 그건 못하는 아예 당중앙이 사라졌네요, 지금.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게시판도 정리 못하는 사람이 뭘 하겠다고 덤비는지 하룻 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는 까부는 딱 그 상태로 저는 진단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 나라가 너무 좀 어렵고 특히 지금 국지전까지 생각을 했다.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까지 논의가 됐다는 거 아닌가? 합참에서 막아서 결국에는 안 됐지만 만약에 그게 일어났다면 그 당시 그때 당시에 바로 비상계엄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야당이 싫다, 야당이 밉다, 예산 잘 안 된다, 누구 탄핵한다 이렇게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계엄 문건을 어제 추미애 의원이 공개까지 했어요. 지난달에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은 김용현 장관 비롯해가지고 그 충암파 라인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계엄으로 한 번에 뒤집으려는 생각을 해온 거 아니냐. 아니 그 의심이 더 예. 뒷받침되는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내란 수계 발언 중에 제가 참 기가 막혔던 게 내란의 이유를요. 뭐 처음에는 야당에 대한 경고라 그러더니 이제 말이 바뀌어가지고 절박함에서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절박함.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 갈수록 더 절박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2차, 3차, 4차 계엄 계속 하겠다는 걸로 들려요. 그러니까 나의 절박함. 내가 너무 절박해서 네.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그러면서 걸로 느껴져요. 본인의 말을 믿어달라? 아니 윤석열 말을 믿는 국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본인도 본인 말 못 믿을걸요?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달라가지고. 아니 기억을 못 하는 거 아니 같아. 그러니까요. 술 먹을 자기가 때 뭐- 마음 다르고 자기가 뭔 말했는지 기억을 네, 못 하는 숙취 거. 때 마음 다른 게 윤석열 아닙니까? 또 김건희한테 혼날 때 마음 다르고 김건희한테 이쁨 받을 때 마음 다른 게 윤석열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봤는데 누가 윤석열의 말이값을 믿습니까? 내란 수괴범인데.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쭉 아니 잠깐 하나만 더. 어. 아니 마약을 투여한 범죄자가 마약 범죄자 예를 마약을 투여한 범죄자가 경찰에 와서 앞으로 저는 마약 투여를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2차 투약은 없습니다. 그놈 나가는 순간부터 투약해요. 그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뭘 계속 믿어달라는 하면서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이 좀 이상하긴 했잖아요. 이상해요. 근데 계엄령을 선포할 때도 민주당이 막 이상한 짓을 해서 마약 천국이 됐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다 들었잖아.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진짜? 네. 아니 뭐 민주당이 마약을 민매했습니까? 뭐 코카인을 제조했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마약 천국이 됐다. 아니 나 진짜 이게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빨리 정지해야 돼요. 빨리. 네? 정지. 아니 네. 그러니까 조금 모자른 줄은 알았는데 야 이렇게 무대뽀로 이렇게 이런 짓을 저지를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하면 아니, 지금 그리고- 가스통 메고 있는 거랑 똑같아 지금. 아니 인질들한테 계엄을 저지르고 가스통 메고 있는 나도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없어 보니까 없죠. 논리도 없고 그냥 일단 승질 나니까 그냥 야 승질 나니까 다 이번에 싹 잡아들여 이것뿐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근데 아까 그 문건 말씀에 좀 이어가면 결론은 추미애 의원의 폭로를 통해서 나온 그 문건을 통해서 봤을 때는 결국 김용현이 어떤 지금 내란의 준수교로서 일을 했는데 네. 국방부 조직을 도움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국방부 차관도 모르고 하니까 방첩사, 그러니까 충암고 후배라고 하는 여인영, 그 지금 여인영 사령관의 조력을 받은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방첩사 안에서도 일부 팀을 갖다가 이제 본인의 이 쿠데타 음모에 가서 기획부터 실행까지 그게 다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김종대 듭니다. 전 의원이 얘기하는 방첩사 내 비밀 조직 아닙니까? 지금도 보좌를 할 수 있어요. 문건을 만들어서 이 계엄 문건에
계엄 해제 결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냐? 그것까지 검토했잖아요. 거부권이 없죠. 헌법에 안 적혀 있으니까. 없는 걸 검토하면 뭐 합니까? 참.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계엄 때 상황을 돌아가 보면 계엄 해제가 그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가서 윤 대통령이 가서 2차 준비 좀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황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차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안 왜 이렇게 수사가 미적되고 있는지 검찰은 윤석열 피의자로 뭐 입건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입건하면 끝인지 지금 시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루 빨리 체포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없어요.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네. 벌써 피의자로 입건하고 구속했으면 네. 아니 탄핵 안 하고 버틸 재간이 있어요? 검찰이 지금 시간을 끌고 방치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의 말을 믿는 사람이 아직 대한민국에 있나요? 그러니까 그 담화에서도 본인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믿냐고요. 지금도 이것만 돼 있다시피 해 있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이 내란 수괴범하고 대화를 하거나 어떠한 모종의 약속을 국민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없죠. 국민들한테 총칼을 들이댄 강도인데 강도하고 무슨 협상을 합니까? 강도는요 바로 112 신고해가지고 바로 체포해서 안 되면 테이저건이라도 쏴서라도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놔둡니까? 강도 칼 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윤석열 이 내란 수계는요 강도보다 법정형이 한 10배 높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 어떻게 이걸 가만히 놔둡니까? 현직 대통령인데 예.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이상민 장관 그 면직도 재가를 했더라고요. 사의 표명하니까 바로 재가를 해줬어요. 지금 탄핵 대통령이에요. 당하기 전에. 대통령. 그리고 또 본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홍장원 네. 국정원 1차장은 해임했죠. 그 후임도 자- 임명했어요. 본인 말 안 듣는 사람 해임하고 자기 자기 고등학교 후배는 그냥 자진 사퇴로 명예롭게. 김효윤 장관도 그렇고. 아마 이임식도 탄핵당하기 할걸요? 전에? 아주 명예롭게. 아, 이거 정말 제 상상으로는 지금 제 이성으로는 네. 지금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러실 거예요. 지금. 너무 그리고 오늘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런 또 주장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에 북파 공작원 부대 HID 많이 들어보셨죠? 이 HID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한동훈 양당 대표를 겨냥한 체포조로 투입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HID 뭐 군에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전시에 북한 혹은 적국에 들어가서 요인들을 납치하고 암살하는 전문 특수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707 특임단이 국회의원 끄집어내면 이 HID가 나와서 체포하고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게 끌고 가는 그런 상황까지 다 그려놨다는 거예요. 섬뜩합니다 진짜. 이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막지 않았다면 국회가 진짜 유린당하고 다 잡혀갔을 거예요. 끔찍해요. HID까지 등장하는. 아니 뭐 HID도 있지만은 뭐 이미 저격수 부대들도 다 네. 들어왔고 이미 실탄까지 갖고 왔거든요. 물론 뭐 지휘관들이 현장에서는 뭐 차 안에 놓고 가라 이랬다고는 하지만 가져왔어요. 그런 막말로 반대로 말해가지고 그런 지휘관이 아니었더라면 그냥 뭐 예를 들어 무한 충성하는 뭐 차지철 같은 군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군인이면은 야 실탄 쏴 발포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계엄의 뒷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직무정지를 하는 게 마땅한 것이고 네.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윤석열 내란숙의 김용현하고 같이 국민의 힘이 지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의 힘이. 근데 지금 분위기 보면 김용현 전 장관으로 이제 꼬리 자르기 하는 게 아니냐. 김용현 네. 꼬리 자르기 이런 와. 느낌이 좀 자르면 들어서. 우리가 다시 갖다 붙여야죠. 갖다 붙여서라도 완전히 그 적의 본질을 쳐야지. 네. 꼬리 자르기 이게 되겠습니까? 절대 아하. 용납이 될 수 없죠. 자, 지금 내란 특검법과 또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라는 지금 속보도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일단 내란 특검법 거기 더해서 이제 상설 특검 이걸로도 이제 갈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떻게든 빠르게 수사할 수 있는 내란 범죄에 있어서는 빠르게 수사할 수 있는 이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국민들은 아마 오늘도 이 잠 못 이루고 이 진짜 졸린데 눈 비비면서 일어나신 분도 많을 것 같고 또 오늘 밤은 또 어떻게 버틸 것이냐. 아니, 불안하잖아요.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불안해요. 아마 그런 마음에 오마이 TV를 보시면서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되는지 계속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 김용현은 전두환 그 여인형은 전두환 사진까지 걸어놨다고 하니까 그리고 김용현 국회 나와서 그 태도 보셨죠?
그런 것 같아. 마음속으로는 내가 조금 있으면 싹 다 잡아 넣을 건데 국회의원들 뭐 그랬던 해봤자 거죠. 싹 다 잡아갈 거야. 니들 다 이름 적어 놓는다. 까불어봐 이런 느낌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욕설도 들어요. 했잖아요. 국회 나와가지고 병신이라는 욕설까지. 참. 그 태도를 얼마나 많이 지적했습니까? 그 태도가 왜 그런 태도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이제 오만 이해가 돼요, 방자 이제. 진짜 네, 이제 이해가 생각이- 기고만장했던 거죠.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우리 슈퍼챗 예. 종말은 막아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아유, 우리 금연 5년차님께서 또 국회의원 감사해요. 소환제가 시급합니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마법의 성님 포함해서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소개는 못 드렸습니다. 네. 임혜숙님도 오늘 해 뜨고 2시간 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아이고, 얼마나 비트님도 맞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이렇게도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윤래형님은 환율 주식 지금 헬파티 중이다라고. 참. 백홈님도 요즘 자고 있는 요즘 그런 자고 있는 도중에 뭔 일 생겼을까봐 일어나자마자 뉴스 확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오선아님도 김용현 너무 오만방자한 모습 정말 화가 납니다. 아직도 살기가 등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불타는 양봉님께서는 오마이가 KBS보다 시청률 높다 이렇게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결국 그 계엄 이 충격적인 현장 오마이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때 진짜 수십만 명, 64만 명 정도가 동시에 한 번에 접속해서 시청하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마이 TV를 통해서 현장을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네, 게 그날 네. 현장 나갔었잖아요. 저도 네. 나가 있었거든요. 네. 위에서 헬기가 낮게 날더라고요. 그 헬기 소리 그리고 뒤에 무장한 군인들이 지나가는 모습, 네. 장갑차, 유리창 깨는 모습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만은 음. 그 제가 실제 눈으로 본 것들도 그 장면들이 너무 생생해요. 지금도 불안합니다. 네. 너무 위태롭고요. 너무 불안하다, 위태롭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자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 이 기자회견이 10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작한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취재를 갔는데 경찰 출입 기자님 못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저희 김기범 기자가 못 들어갔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것도 출입 기자 아니면 못 있습니다. 들어간다 이런 것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시겠지만은 그 출입 기자가 되려면 기자단이 투표를 합니다. 기자단이. 기자단끼리. 그러니까 기자단이 투표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게 있어요. 다른 기자들이 들어오는 게 싫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단 투표 통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야. 이런데 검찰과 경찰, 카르텔이네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취재 기자들이 적고 좀 규모가 작은 곳이면은 기자 수가 적기 때문에 경찰 이런 곳에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예. 투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체는 출입이 안 되고 기자단에 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찰과 검찰이 좀 실랑이를 벌인다? 뭔가 알력싸움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검찰에서는 내란죄 수사할 수가 없잖아요. 수사 권한이 없죠. 권한이 없잖아요, 권한이 없죠. 사실은. 근데 지금 저렇게 설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으로 하면서 그걸 뭐 엮어서 가겠다는 건데 설치고 누가 하는 있어요. 게 막 맞습니까? 누가 하는 구속까지 게 시키면서 예. 뭔가 이제 뭐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를 검찰 조직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빨리 내란 특검이 들어가야 돼요. 한동훈이 통치하니까 이렇게 수사가 잘 진행된다. 모종의 지금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동훈, 한덕수, 검찰까지 또 삼각편대 2차 내란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마이 TV가 계속해서 국회 상황 또 지금 수사 상황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이제 가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가시기 전에 그래도 우리 국민들 잠 못 자고 있는 국민들께 메시지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오늘 특별히? 아니 뭐 네. 저는 정말 마음이 무겁고요. 네. 참 너무 참담함을 다 가눌 길이 없고 특히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힘드실지를 생각하면은 제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면을 가장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물론 민주당이 가장 앞장서고 있겠지만은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좀 좋은 나라 좀 보실 수 있도록 저도 그 대열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 너무 죄송하고 저도 국민들께서 얼마나 힘드실지를 가늠조차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상황 제가 조기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주대 대변인님. 예. 참 이 대한민국이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미추강이 과대망상 환자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이 6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내란이 하루빨리 종식돼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생활하고 행복과 안녕을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저희를 지켜주시고 내란 수계를 몰아내기 위해서 애써주셨는데요. 추운 겨울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인터뷰를 하려고 상암동에 가는데 차도 막히고 지하철도 없어서 칼바람을 맞으면서 서강대교를 건넜습니다. 서강대교를 많은 우리 국민들과 건넜는데 아무도 그 칼바람을 맞으시면서 불평하시는 분을 못 봤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이번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박인호 월요일마다 함께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